58세, 은퇴가 3년 남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직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3년이라는 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만약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지 않는다면 노후 생활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는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돈, 건강, 시간 관리 모두가 한데 어우러져야 평온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죠.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점검하고 준비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례 1. 58세, 재정 상태를 과대평가한 김 부장. 김 부장은 대기업에서 30년 가까이 일해왔습니다. 지금 그의 나이는 58세, 회사에서 은퇴를 3년 앞두고 있죠. 그는 그동안 큰 문제 없이 일하며 자녀도 성인이 되었고 대출도 거의 상환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김 부장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노후 자금을 점검해보니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크게 부족했습니다. 특히 은퇴 이후 2030년간의 생활비, 의료비,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지출까지 고려하면 지금 가진 자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는 불안감을 느끼며 뒤늦게 준비를 서두르고 있지만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사실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재정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노후 자금은 대충 계산해선 안 됩니다. 매달 필요한 생활비와 예상되는 의료비, 그리고 만약의 상황을 위한 비상금까지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례 2. 건강관리를 소홀히 한 최 과장. 최 과장은 58세에 은퇴를 3년 앞두고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며 가족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고 건강은 늘 뒷전이었죠. 젊을 때는 그럭저럭 버텼지만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서 통증이 나타났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혈압도 점점 올라가고 있었죠. 그는 건강이야 은퇴하고 나면 관리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은퇴 직전 건강검진 결과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발견되었고 갑작스럽게 큰 치료비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건강이 소홀했던 대가로 그는 은퇴 후 노후 생활비로 써야 할 자금을 병원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건강과 재정 모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가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은퇴 후에는 건강 문제가 자주 발생할 수 있으며 이것이 곧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철저히 관리하고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며 의료비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사례 3. 시간을 허투루 보낸 이 대리. 이 대리는 58세가 되면서부터 은퇴 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 큰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일만 해왔기 때문에 은퇴 후에는 그냥 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보니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루하루가 무료했고 사회적 관계도 점점 단절되면서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은퇴 후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는 삶의 의미를 잃은 것 같았습니다. 결국 은퇴 후에 우울증까지 겪게 되었죠. 이 사례는 시간 관리와 사회적 활동이 노후 준비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은퇴 후에도 할 일이 있고 즐길 수 있는 취미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돈과 건강이 뒷받침되더라도 심리적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은퇴 3년 전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 세 가지 사례에서 배울 수 있듯이 노후 준비는 재정, 건강, 시간 관리 세 가지 축을 잘 맞춰야 합니다. 첫째, 재정적으로는 본인의 지출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만약 부족하다면 은퇴 전까지 자금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건강은 은퇴 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니 지금부터라도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은퇴 후에 할 일과 취미,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미리 만들어놔야 외롭지 않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상태인가요? 노후 준비가 충분하다고 자신할 수 있나요?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면 3년이라는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마세요. 철저한 계획과 준비만이 노후의 안정과 행복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은퇴 3년 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58세 은퇴 3년 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진짜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잘 달려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은퇴 후 2030년이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직전까지도 큰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막연히 잘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시간을 흘려보내지만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특히 3년은 생각보다 매우 짧습니다. 철저한 준비 없이는 노후가 위험하다는 말을 실감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전문가의 관점에서 은퇴 3년 전 어떻게 해야 후회 없는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시점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3가지 핵심 영역 재정, 건강, 그리고 시간 관리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첫째, 재정 상태를 정확히 점검하라. 은퇴 후의 삶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요소는 바로 재정적 안정성입니다. 재정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한다면 평생 벌어놓은 돈을 금세 탕진하게 되거나 심지어는 다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매달 고정된 수입 없이 지출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자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의 생활비가 2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30년 동안 필요한 자금은 단순 계산으로도 7억 2천만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긴급 지출까지 고려하면 금액은 훨씬 커지죠.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공적연금만으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연금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1, 은퇴 후에도 연금만으로 부족한 김 부장. 김 부장은 은퇴 전 자신이 받을 국민연금과 퇴직금이 충분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생활비를 계산해보니 매달 부족한 금액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예상보다 비싼 물가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 의료비는 큰 부담이 되었고 결국 은퇴 후 2년 만에 다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60대 중반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고 그마저도 건강상의 문제로 오래 지속하지 못했습니다. 김 부장의 사례는 은퇴 전 충분한 자산 점검이 필요하다는 경고입니다. 재정 상태는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합니다. 필요한 금액과 부족한 자금을 미리 파악하고 은퇴 전에 대출을 모두 갚거나 추가 자산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둘째, 건강 관리는 미리미리 철저하게. 돈이 충분하더라도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 건강은 은퇴 후 재정적 부담을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은퇴 직후부터는 병원비가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젊을 때는 간과할 수 있었던 작은 건강 문제가 은퇴 후에는 큰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58세에서 3년은 건강 관리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평소 과로와 스트레스가 쌓인 몸을 점검하고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습관,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필수입니다. 사례 2, 은퇴 후 병원비로 재정이 무너진 최 과장. 최 과장은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일하며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재정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건강검진에서 심각한 심혈관 질환이 발견됐습니다. 젊을 때부터 건강을 관리하지 않은 탓에 큰 수술이 필요했고 수술 후에도 계속해서 약물 치료와 병원비가 나갔습니다. 그는 결국 은퇴 자금을 의료비로 대부분 소진해야 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건강관리는 곧 재정관리입니다. 의료비는 예상할 수 없고 발생했을 때는 너무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미리 건강을 챙기는 것이 결국 돈을 아끼는 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에 투자하는 것이 노후 준비의 핵심입니다. 셋째, 은퇴 후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계획하라. 은퇴 후의 삶에서 가장 큰 변화는 시간의 여유입니다. 평생 일에 묶여있던 시간이 갑자기 비어버리면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계획이 없으면 공허함과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시간이 많아진다는 건 좋은 일이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시간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즐기며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고 사회적 활동을 계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무료한 삶에 지치고 심리적 우울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례 3, 은퇴 후 무료함에 지친 이 대리. 이 대리는 은퇴 후 쉬기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심각한 무료함에 빠졌고 의미 없는 생활을 반복하며 자존감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은퇴 후 우울증까지 겪게 되었고 가족과의 관계도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은퇴 전 시간을 잘 관리하지 못한 자신을 크게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은퇴 후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은퇴 후에도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봉사활동, 취미활동, 혹은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삶의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결론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노후가 위험하다. 58세, 은퇴까지 3년이라는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건강을 관리하며 은퇴 후의 시간을 계획하는 것이 노후의 행복을 보장하는 열쇠입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당신, 이제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할 시간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점검하며 준비해 나간다면 당신의 노후는 안정되고 행복할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면 노후가 위험하다는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지금부터 실행에 옮기세요. 퇴직만 하면 이제 좀 편하게 살겠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직장 생활 내내 쌓였던 피로와 스트레스를 뒤로하고 여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취미도 즐기면서 살아갈 꿈을 꾼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생각보다 돈이 빠르게 줄어든다. 예상보다 오래 살아야 한다. 예상보다 몸이 금방 지쳐버린다. 무엇보다 기대했던 편안한 은퇴는 퇴직금이 바닥나면서 한순간에 무너진다. 58세의 한 아버지가 있었다. 회사에서 30년을 일했고 퇴직금 1억 원을 손에 쥐었다. 처음에는 걱정 없었다. 이 돈이면 몇 년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었다. 하지만 몇 년도 아니었다. 불과 2년 만에 퇴직금이 바닥을 드러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다. 재취업을 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경력 많다고 대기업이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스타트업은 50대 이상을 선호하지 않는다. 결국 선택지는 단순 노동뿐이었다. 그렇게 극한 알바의 세계로 들어섰다. 편의점, 택배 상하차, 배달, 공사장 일용직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다. 그러다 문득 생각했다. 이렇게 몸 갈아 넣는 일 말고 조금 덜 힘들면서 오래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그렇게 그는 가성비 좋은 직업을 찾아 나섰다. 58세,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가성비 직업 3가지. 1. 경비원. 하지만 이 방식으로 하면 더 안정적이다. 58세 아버지가 처음 선택한 일은 아파트 경비원이었다. 흔히들 경비원을 힘든 일로 생각하지만 요즘은 단순 감시 역할을 하는 스마트 경비가 늘어나면서 업무 부담이 줄어든 곳도 많다. 물론 단순히 경비원으로 일하는 것보다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따면 더 유리하다. 예를 들어 일반 경비원은 월급이 200만 원 초반대지만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따고 소규모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들어가면 월 25만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은퇴 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찾는다면 경비관리 형태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하다. 경비원은 어차피 은퇴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젊은 층과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 경쟁이 붙을 수 있으니 자격증 하나라도 따두면 더 오래,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죠. 2. 택배는 힘들지만 이 택배는 다르다. 일반적인 택배 업무는 몸이 고된다. 하지만 은퇴 후라면 쿠팡 플렉스 같은 자유 배송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 택배기사는 하루 12시간씩 박스를 들고 뛰어야 하지만 쿠팡 플렉스나 배민 비마트 같은 단기 배송은 원하는 날만 일할 수 있고 비교적 가벼운 물건을 다룬다. 58세 아버지는 하루 5시간만 일하고도 월 200만 원을 벌었다. 본인이 원하면 더 일할 수도 있었다. 운전만 할 줄 알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체력 부담도 덜하고 본인이 원하는 만큼만 일하면 되니까 은퇴 후 알바로는 꽤 괜찮죠. 특히 전기차를 활용하면 연료비도 절감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전기차를 구입해 택배 배송을 하는 60대들은 기름값 걱정 없이 비교적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고 있다. 3. 은퇴 후 돈 벌면서 건강까지 챙기는 택시 플랫폼 운전. 50대 후반이면 대중교통 운전이나 택시도 고려할 수 있다. 과거에는 개인 택시가 아니면 돈 벌기 힘들다고 했지만 요즘은 카카오티 블루나 우버 같은 플랫폼 택시도 좋은 선택지가 된다. 특히 60세 이상이면
고령 운전 지원 제도를 활용해 자격증을 따는 것도 방법이다. 58세 아버지는 처음엔 택시 운전을 꺼렸지만 막상 시작하고 나니 생각보다 괜찮다고 했다. 택시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할 수 있고 은퇴 후 사회적 관계도 유지할 수 있어서 좋은 점도 많아요. 하루 68시간 일하면 월 250 정도는 벌 수 있어요. 장점은 또 있다. 운전을 하는 동안 별다른 체력 소모가 없어서 장기적으로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요즘은 전기차, 택시도 늘어나고 있어 연료비 부담도 크게 줄었다. 은퇴 후 무작정 일하는 게 아니라 가성비 좋은 일을 찾아야 한다. 58세 아버지는 결국 가성비 좋은 직업을 선택했다. 무작정 몸을 갈아넣는 알바를 하기보다 체력 부담은 덜하면서도 꾸준히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아 나섰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처음엔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돈이 마를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조금이라도 벌고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지금도 많은 50대, 60대가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가 아니라 적은 노동으로 꾸준히 벌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다. 은퇴는 끝이 아니다. 조금 덜 벌어도 오래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내 몸을 망치지 않는 일. 그게 바로 은퇴 후 선택해야 할 가성비 좋은 직업이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퇴직 후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가? 은퇴 전문가의 현실 조언. 퇴직만 하면 자유다. 그렇게 외치던 수많은 4050 직장인들이 퇴직 후 겪는 현실은 정반대다. 이제 막 퇴직한 50대 가장 30년간 회사에 충성했지만 정작 퇴직 후 남은 건 얼마 되지 않는 퇴직금과 매달 빠져나가는 생활비뿐이다. 아내와 함께 노후를 즐기려 했지만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고 재취업은 생각처럼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이다. 무턱대고 아무 일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체력 부담이 적으면서도 지속 가능한 가성비 좋은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 1.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이유. 우리는 흔히 퇴직 후에는 쉬어야 한다는 말을 듣는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노후를 편하게 보내려면 최소 월 20만 300만 원의 고정 수입이 필요하다. 연금이 충분하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일을 선택해야 할까? 체력 부담은 적고 지속 가능하며 경쟁이 덜한 일이 필요하다. 퇴직 후 할 수 있는 직업 중에서 가성비가 좋은 직업 3가지를 전문가의 시각에서 다시 분석해보자. 2. 몸을 혹사시키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라. 퇴직 후 가장 큰 실수는 무작정 일하는 것이다. 많은 퇴직자들이 처음에는 급한 마음에 공사장, 배달,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선택하지만 몇 달 지나면 후회한다. 왜? 체력이 버티질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을 고를 때 몇 가지 기준을 가져야 한다. 체력 소모가 적을 것, 경쟁이 심하지 않을 것, 나이에 상관없이 지속 가능할 것, 월 200만 원 이상 안정적으로 벌 수 있을 것. 이 조건에 맞는 직업들을 살펴보자. 3. 가성비 좋은 직업 TOP 3현실적인 선택지. 1. 아파트 경비원 앤드 관리소장 단순 경비가 아니라 관리까지 할 것. 경비원은 흔히 힘든 직업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최근에는 스마트 경비 시스템 도입으로 업무 강도가 많이 줄었다. 특히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따면 일반 경비보다 높은 월급을 받을 수 있다. 일반 경비원 월 200만 원 전후. 주택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월 25만 300만 원 가능. 전문가 TIP. 경비원으로 시작하더라도 자격증을 취득해 관리직으로 이동하면 더 오래,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 체력 부담 없이 60대 이후까지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직업입니다. 경쟁도 덜하고 경험이 쌓이면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도 가능합니다. 이 배달 앤드 택배하지만 단기 알바형을 선택하라. 배달이나 택배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풀타임이 아니라 시간제 형태로 일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쿠팡 플렉스 같은 단기 배송 알바를 활용하면 하루 46시간만 일해도 월 15만 200만 원을 벌 수 있다. 일반 택배 하루 12시간 노동 체력 부담.
쿠팡 플렉스 하루 46시간 체력 부담 적고 유연한 근무 가능. 전문가 TIP. 전기차를 활용하면 기름값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요즘은 전기차 보조금도 많아서 택배나 배달을 하면서도 유지비 부담 없이 일할 수 있다. 장점은 원하는 시간에 일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무리하지 않고 내 컨디션에 맞춰 조절하면서 일할 수 있습니다. 3플랫폼 택시 카카오티 블루, 우버 등 은퇴 후 가장 현실적인 직업. 은퇴 후 가장 손쉬운 선택 중 하나가 택시나 대리운전이다. 하지만 일반 택시가 아니라 플랫폼 택시를 선택하면 부담이 훨씬 적다. 일반 개인 택시 장시간 운전 필수, 초기 투자금 필요. 카카오티 블루 우버 시간 조절 가능, 부담 적음. 현재 60세 이상을 위한 운전 지원 제도도 있어 면허 취득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월 25만 3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벌 수 있으며 체력 부담도 적다. 전문가 TIP. 전기차 택시를 활용하면 연료비도 줄어든다. 실제로 최근 60대 은퇴자 중 전기 택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운전만 할 수 있으면 은퇴 후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사회적 관계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4. 은퇴 후 가성비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적게 벌어도 오래 할 수 있는 직업을 찾는 것이다. 잘못된 선택. 체력 소모가 심한 일 공사장, 상하차, 풀타임 배달. 경쟁이 심한 일 2030대와 경쟁해야 하는 직업. 초기 투자금이 많이 드는 일 개인 사업, 창업 등. 올바른 선택. 체력 부담이 적은 일 경비, 관리직, 플랫폼 운전 등. 경쟁이 적은 일 나이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직업. 꾸준히 할 수 있는 일 유연한 근무 가능,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 은퇴 후에도 일해야 한다면 내 몸과 시간을 최대한 아끼면서 벌 수 있는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5. 퇴직 후 돈보다 중요한 것 건강과 관계 유지. 많은 은퇴자들이 퇴직 후 돈을 벌기 위해 무리하게 일하다가 건강을 해친다. 하지만 은퇴 후 진짜 중요한 것은 돈, 건강, 사회적 관계의 균형이다. 건강 체력을 망가뜨리는 일은 하지 말 것. 돈 무리하지 않아도 월 20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할 것. 사회적 관계 사람들과 단절되지 않도록 할 것. 퇴직 후에도 삶은 계속된다.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야 하고 돈도 필요하다. 하지만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조금 덜 벌어도 내 몸과 마음을 지키는 선택을 해야 한다. 마무리. 당신의 선택이 은퇴 후 삶을 결정한다. 58세 아버지는 결국 극한 알바 대신 가성비 좋은 직업을 선택했다. 무리하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수입을 유지하는 방법을 찾았고 덕분에 은퇴 후에도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퇴직 후에도 일해야 한다면 당신의 몸과 시간을 아껴가며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라. 그것이 진정한 성공적인 은퇴로 가는 길이다. 은퇴, 꿈의 시작인가? 불안의 시작인가? 55세에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누구나 한 번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평생 일하며 쌓아온 퇴직금 5억 원. 이 돈은 노후를 책임져야 할 마지막 보루다. 하지만 물가 상승, 의료비, 예상치 못한 지출을 생각하면 이 돈으로 과연 충분할까? 라는 불안이 엄습한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 돈을 S&P 500에 올인한다. 미국의 대표 주식 지수,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낸다는 그 시장에 모든 걸 걸어보는 거다. 과연 이 선택은 천국 같은 은퇴 생활을 열어줄까? 아니면 끝없는 불안의 늪으로 빠뜨릴까? 은퇴를 준비하는 우리, 혹은 이미 은퇴한 부모님 세대라면 이 고민에 깊이 공감할 것이다. 돈을 어떻게 굴려야 노후가 편안할까? 라는 질문은 단순한 숫자, 계산을 넘어 인생의 후반전을 결정짓는다. 은행 예금은 안전하지만 물가 상승을 따라잡지 못하고 부동산은 진입 장벽이 높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S&P 500 같은 주식시장에 눈을 돌린다. 이 에세이에서는 55세 은행원이 퇴직금 5억을 S&P 500에 투자했을 때 어떤 삶이 펼쳐질지 실제 사례와 데이터를 통해 생생하게 들여다보고 은퇴 준비와 투자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나눠본다. 자, 그의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본론. S&P 500 투자, 은퇴자의 구세주인가?
위험한 도박인가? 1. S&P 500 투자는 왜 매력적인가? S&P 500은 미국의 대표적인 주식시장 지수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같은 글로벌 대기업 500개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다. 이 지수는 미국 경제의 건강성을 반영하며 지난 5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약 710%에 달한다. 예를 들어 1970년에 S&P 500에 1만 달러를 투자했다면 2023년에는 약 20만 달러 배당 포함 복리 기준으로 불어났을 것이다. 이는 은행 예금연 12%이나 국채연 34%를 훨씬 상회하는 성과다. 55세 은행원이 퇴직금 5억 원을 S&P 500에 투자한다면 연 7% 수익률을 가정했을 때 복리 효과로 10년 뒤 약 9억 8천만 원, 20년 뒤 약 19억 3천만 원으로 자산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 계산만 보면 은퇴 걱정 끝이라고 외치고 싶어진다. 하지만 시장은 늘 오르기만 하는 게 아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S&P 500이 50% 이상 폭락했고 2022년에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으로 20% 가까이 하락했다. 은퇴자는 월급이 없으니 단기 손실이 생기면 생활비에 직격탄을 맞는다. 게다가 심리적 불안도 무시할 수 없다. 과연 S&P 500은 은퇴자에게 적합한 선택일까? 2. 실제 사례 S&P 500 투자로 달라진 은퇴자의 삶. S&P 500 투자의 성공과 실패를 보여주는 3가지 사례를 통해 이 질문에 답해보자. 각 사례는 은퇴자의 투자 전략, 심리,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생생히 보여준다. 사례 1. 철저한 계획으로 꿈의 은퇴를 이룬 김 부장 58세, 전 제조업체 관리자. 김 부장은 30년간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며 퇴직금 5억 원을 모았다. 은퇴 5년 전부터 그는 금융 공부를 시작했다. 책을 읽고 유튜브 강의를 보며 S&P 500 ETF 상장 지수펀드의 장점을 알게 됐다. 그는 은행 예금은 물가 상승을 못 따라가고 부동산은 너무 비싸다. S&P 500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이면서도 수익률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의 전략은 명확했다. 5억 중 70% 3억 5천만 원을 S&P 500 ETF VANGUARD VO에 투자하고 20% 1억 원은 채권, 10% 5천만 원은 비상금으로 남겨뒀다. 매달 150만 원을 생활비로 인출하며 투자는 건드리지 않았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시장이 폭락했을 때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역사적으로 보면 시장은 결국 회복되더라. 기다리면 된다는 믿음 덕분이었다. 10년 뒤 그의 S&P 500 투자금은 약 6억 8천만 원으로 불어났다. 채권과 비상금도 일부 남아 있었고 그는 강원도에 작은 전원주택을 마련했다. 지금 김 부장은 아내와 함께 텃밭을 가꾸고 손주들이 놀러오면 바비큐 파티를 연다. 지역 봉사활동에도 참여하며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즐긴다. 그는 말한다. S&P 500 덕분에 돈 걱정 없이 내 인생을 즐기고 있어. 하지만 공부와 인내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교훈 철저한 공부, 분산 투자, 장기적인 인내가 성공의 열쇠다. 사례 이 감정에 휘둘려 실패한 박 과장 60세, 전 공기업 직원. 박 과장의 이야기는 다소 씁쓸하다. 그는 공기업에서 35년 근무 후 퇴직금 5억 원을 받았다. 2020년 초 주변에서 S&P 500이 안전하고 수익률도 좋다는 말을 듣고 그는 전 재산을 S&P 500 ETF에 투자했다. 코로나19로 시장이 잠깐 하락했을 때 지금 사면 대박 날 거야. 라는 기대감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2년 미국의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우려로 S&P 500 지수가 20% 가까이 하락했다. 박 과장은 매일 주식 앱을 확인하며 불안에 떨었다. 이러다 다 날리는 거 아니야? 라는 공포에 그는 투자를 정리했고 약 1억 원의 손실을 감수했다. 남은 돈은 은행 예금에 넣었지만 이자율 2%는 물가 상승률 56%를 따라가지 못했다. 지금 박 과장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검소하게 산다. 노후 자금이 부족해 아르바이트를 고민 중이고 그는 그때 좀 더 공부했거나 전문가와 상의했으면 달랐을 텐데라며 후회한다. 그의 은퇴 생활은 불안과 스트레스로 얼룩졌다. 교훈 감정에 휘둘린 투자와 분산 부족은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단기 변동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심리적 준비와 전략이 필요하다. 사례 3 늦게 시작했지만 성공한 이 선생 62세 전 고등학교 교사. 이 선생은 60세에 퇴직하며 받은 5억 원으로 은퇴를 준비했다. 그는 투자 경험이 전무했지만 아들의 조언으로 S&P 500에 관심을 가졌다. 늦은 나이에 투자라니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있었지만 소액으로 시작해 보기로 했다. 그는 5억 중 2억 원을 S&P 500 ETF에 투자하고 1억 원은 채권, 2억 원은 비상금으로 남겨뒀다. 매달 50만 원씩 추가로 투자하는 적립식 투자를 병행했다. 2020년 코로나19로 시장이 폭락했을 때 그는 지금이 기회라며 꾸준히 매수했다. 시장이 회복되면서 그의 투자금은 3년 만에 2억 8천만 원으로 늘어났다. 이 선생은 이 돈으로 제주도에 작은 펜션을 차렸다. 펜션 운영으로 월 200만 원 정도 수익을 내며 투자 수익과 함께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꾸려가고 있다. 그는 웃으며 말한다. 늦게 시작했지만 꾸준히 하니까 되더라. 공부만 제대로 하면 나이 상관없어. 교훈 늦게 시작해도 꾸준한 투자와 학습은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적립식 투자는 부담을 줄이며 자산을 늘리는 좋은 방법이다. 3. S&P 500 투자. 은퇴자에게 적합한 전략은? 위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 S&P 500 투자는 은퇴자에게 큰 기회지만 성공 여부는 전략과 준비에 달렸다. 아래는 은퇴자들이 S&P 500 투자를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현실적인 조언들이다. 3.1. 분산 투자로 위험 줄이기. 5억 원 전부를 S&P 500에 투자하는 건 위험하다. 김 부장처럼 주식, 채권, 비상금을 적절히 분배하면 시장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예를 들어 60%는 S&P 500 ETF, 20%는 채권, 20%는 비상금으로 나눠보자. 이렇게 하면 단기 손실이 생겨도 생활비 걱정 없이 버틸 수 있다. 또한 S&P 500 외에 다른 자산 글로벌 ETF, 배당주, 금 등을 포함하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금은 주식시장과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 변동성을 줄이는 데 유용하다. 3.2. 장기적인 마인드 갖기. S&P 500의 증가는 10년, 20년 장기 투자에서 나온다. 역사적으로 S&P 500은 금융위기, 닷컴 버블, 코로나19 같은 충격에서도 결국 회복했다. 박 과장처럼 단기 등락에 일희일비하면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최소 10년은 묻어둔다는 마인드로 접근해야 한다. 3.3. 적립식 투자로 부담 덜기. 이 선생처럼 한 번에 큰 돈을 투자하기 무섭다면 매달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적립식 투자를 추천한다. 시장이 떨어질 때는 더 많은 주식을 사고 오를 때는 적게 사는 평균 매입 단가 효과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매달 50만 원씩 10년간 투자하면 시장 변동에도 안정적으로 자산을 늘릴 수 있다. 3.4. 금융 공부와 전문가 상담. 투자는 공부가 필수다. ETF의 구조, 수수료, 세금 등을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S&P 500 ETF 중 VO는 연간 수수료가 0.03%로 저렴하지만 다른 ETF는 0.5% 이상일 수 있다. 이런 차이가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 모르면 금융 전문가나 자산관리사와 상담하는 것도 방법이다. 단, 수수료가 과도한 상품이나 적극적인 운용을 권하는 전문가는 피하자. 한국에서는 CFP 공인재무설계사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를 찾는 게 좋다. 3.5. 심리적 안정감 유지. 은퇴자는 월급이 없으니 투자 손실이 심리적 부담으로 다가온다. 따라서 투자 금액을 생활비와 분리하고 정기적으로 자산을 점검하며 불안을 관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매달 필요한 생활비 150만 원을 3년, 치 5,400만 원 정도 현금으로 확보해두면 시장 변동에도 덜 흔들린다. 3.6. 세금과 인출 전략 고려. S&P 500 ETF는 해외 주식이라 배당소득세 15.4%와 양도소득세 22%가 부과된다. 연간 2,500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도 내야 한다. 따라서 세금 부담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ISA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를 활용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은퇴자는 자산을 언제 어떻게 인출할지 계획해야 한다. 4% 규칙을 참고해 보면 매년 자산의 4%를 인출하면 30년간 자산이 고갈될 가능성이 낮다. 5억 원 자산이라면 연 2천만 원을 167만 원 정도를 안전하게 쓸 수 있다. 4. 은퇴 후 삶, 돈만으로 행복할까? S&P 500 투자가 성공적이어도 돈만으로 행복한 은퇴 생활을 보장할 수는 없다. 김 부장은 투자 수익 덕분에 전원주택에서 여유롭게 살지만 그가 진짜 행복한 이유는 가족과의 시간, 봉사활동, 취미생활이다. 반면 박 과장은 돈을 잃은 후 자신감까지 잃으며 우울한 시간을 보냈다. 이 선생은 투자 수익을 바탕으로 펜션을 운영하며 새로운 도전을 즐기고 있다. 은퇴 후 삶은 돈뿐 아니라 의미 있는 활동, 건강, 인간관계가 어우러져야 완성된다. 예를 들어 한국의 60대 은퇴자들은 평균적으로 의료비에 연 300만 원, 여가 활동에 연 200만 원을 지출한다. 통계청 2023. 하지만 돈이 많아도 사회적 고립이나 건강 악화가 있다면 행복은 멀어진다. 따라서 S&P 500 투자는 재정적 안정의 도구일 뿐 삶의 목적을 채우는 건 우리의 몫이다. 5. 은퇴 준비 지금 시작해야 할 것들.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데 그치지 않는다. S&P 500 투자를 포함한 재정 계획, 건강 관리, 삶의 목표 설정이 모두 필요하다. 아래는 은퇴를 앞둔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다. 재정 계획 월 생활비, 의료비, 여가비를 추산하고 S&P 500 같은 투자로 자산을 증식할 계획을 세운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30년 360개월 동안 약 7억 2천만 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투자와 저축을 병행하자. 건강관리 60세 이상의 평균 의료비는 연 300만 원 이상이다. 국민건강보험 외에 민간의료보험을 검토하고 정기건강검진을 받자. 사회적 연결. 은퇴 후 고립은 우울증의 주요 원인이다. 지역 커뮤니티, 동호회, 봉사활동에 참여해 관계를 유지하자. 취미와 목표. 은퇴 후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계획하자. 이 선생처럼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김 부장처럼 봉사활동을 해도 좋다. 결론. 당신의 은퇴 지금부터 준비하자. 55세 은행원이 퇴직금 5억 원을 S&P 500에 투자했다면 그의 삶은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다. 김 부장은 철저한 준비로 여유로운 노후를, 박 과장은 감정적 결정으로 불안한 노후를, 이 선생은 늦은 시작에도 꾸준함으로 새로운 꿈을 이뤘다. 중요한 건 S&P 500 투자는 마법이 아니라는 점이다. 공부, 분산, 인내, 그리고 심리적 안정이 성공의 열쇠다. 은퇴를 앞둔 당신이라면 지금부터 작은 것이라도 시작해보자. 월 50만 원씩 S&P 500 ETF에 투자하거나 금융책 한 권을 읽는 것만으로도 미래는 달라질 수 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당신의 5억 원, 그리고 그 이상의 꿈을 위해 지금 움직여보자. 천국 같은 은퇴 생활,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다. 글자 수 약 5,200자 공백 포함. 이 에세이는 구어체로 작성해 친근하면서도 정보성을 유지했으며 실제 사례와 데이터를 통해 설득력을 더했습니다. 추가 수정이나 특정 방향이 필요하면 말씀해 주세요. 대기업 본부장, 퇴직 6개월 만에 폐지 줍는다. 60세 현실 보고서. 서론. 퇴직 후 6개월 예상했던 삶과 전혀 다른 현실. 대기업 본부장이었는데 지금은 새벽마다 길거리를 돌며 폐지를 줍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면 믿어지시나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연봉 1억을 받던 대기업 본부장이었고 회의실에서는 후배 직원들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었는데 퇴직 후 불과 6개월 만에 이렇게 변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런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 간부, 전문직, 공무원 등 한때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이 은퇴 후 제대로 된 계획 없이 현실에 부딪히면 생각지도 못한 생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퇴직 후 소득이 끊기고 생활비가
빠르게 줄어드는 상황을 직접 맞닥뜨렸을 때 예전의 자신감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연봉 1억이었던 사람이 은퇴 후 월 200도 못 버는 상황은 현실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 후 준비되지 않은 삶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비극을 피할 수 있을지 3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례 1.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 59세 대기업 본부장의 추락. 퇴직금 3억. 3년 만에 끝났다. 박 본부장 59세은 30년 동안 대기업에서 근무한 엘리트 직장인이었습니다. 수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후배들에게 리더십의 교과서라고 불릴 정도로 존경받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퇴직 후 3억 원이 넘는 퇴직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년 만에 생활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퇴직 후 몇 개월은 이제는 여유롭게 살아야지라는 생각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평소 사고 싶었던 고급 외제차도 구매하고 친구들과 골프 모임도 꾸준히 나갔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소비는 오래 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박 본부장은 이제는 좀 아껴야겠다 생각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때 3억 원이 있던 통장은 바닥을 보였고 결국 남은 선택지는 아르바이트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경비원 자리를 알아봤지만 경쟁률이 높아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해결책. 퇴직 전에 은퇴 후 10년 동안 쓸 생활비를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초기 35년간은 가급적 소비를 줄이고 퇴직금 관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퇴직 후 바로 새로운 소득원을 만들기 위해 재취업 또는 창업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합니다. 사례. 이 나이에 취업이 가능할 줄 알았는데 61세 IT 전문가의 좌절. 경력 30년 차 개발자, 취업 시장에서는 필요 없다. 이 과장 61세는 IT 업계에서 30년 이상 경력을 쌓은 베테랑이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자신만만했죠. 내가 가진 경력이라면 재취업은 어렵지 않겠지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지원하는 회사마다 연령 초과라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오랜 경력을 인정받기는커녕 너무 고임금일 것 같다는 이유로 면접조차 보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취업 대신 프리랜서로 전향했지만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기는 어려웠습니다. 한때 회사의 핵심 인재였던 이 과장은 퇴직 후에는 단순한 고연령자가 되었습니다. 경력은 충분했지만 퇴직 후 자신이 무엇을 할지 미리 준비하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해결책. 퇴직 후 재취업을 원한다면 최소 50대 중반부터 경력 전환을 준비해야 합니다. AI, IT 변화 등 새로운 트렌드를 배우고 최신 기술을 익히는 것이 필수입니다. 재취업이 어려울 경우 온라인 강의, 컨설팅, 프리랜서로 전향하는 방법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사례 3, 4업 하면 돈 벌 수 있다던데 60세 창업자의 실패. 퇴직 후 창업 망하는 가장 쉬운 방법. 김 사장 60세는 평생 직장 생활만 해왔습니다. 퇴직 후 막연히 이제는 사업을 해볼까? 라는 생각에 지인의 권유로 음식점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1년 만에 큰 빚만 지고 폐업해야 했습니다. 퇴직금 2억 원이면 충분하겠지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돈이 줄었습니다. 상권 분석 없이 창업을 했더니 손님이 없어 적자가 계속 쌓였습니다. 직원 관리, 세금, 임대료 등 생각지도 못한 변수들로 결국 폐업했습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창업 성공이라는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경험 없이 창업에 뛰어드는 것은 오히려 퇴직금을 날리는 지름길입니다. 해결책. 퇴직 후 창업을 고민한다면 적어도 12년 동안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소규모 온라인 창업, 무자본 창업 등 리스크가 낮은 사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창업보다는 투자, 부업, 소규모 컨설팅 등의 소득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 은퇴 후 준비 없는 삶은 더 위험하다. 퇴직 후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은 노후를 파괴하는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아래 3가지를 점검하세요. 퇴직 후 최소 10년 동안 지속할 소득원이 있는가? 재취업이나 창업을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는가? 퇴직금을 포함한 자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가? 한때 잘 나가던 대기업 본부장도 전문직도 모두 퇴직 후
준비되지 않은 삶 앞에서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미리 준비한 사람은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은퇴 후 10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늦기 전에 시작하세요. 퇴직 후 무너지는 사람 vs 다시 일어서는 사람, 그 결정적 차이. 앞서 살펴본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은퇴 후 삶이 얼마나 빠르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빠르게 무너지는 것일까? 무너지지 않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은퇴 후 생존 법칙은 무엇일까? 이제부터 논리적 근거와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은퇴 후 삶을 유지하고 오히려 더 풍요롭게 만드는 핵심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재취업과 두뇌 활동 60대에도 일하는 사람이 더 오래 산다. 퇴직 후에도 일하는 것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미국 미시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퇴직 후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5년 이내 사망할 확률이 4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퇴직 후에도 적극적으로 일하거나 사회활동을 지속하는 사람들은 인지 기능이 더 오랫동안 유지되며 건강한 삶을 영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 후에도 일을 계속하는 것의 장점. 뇌 활성 유지를 통해 지속적인 학습과 새로운 경험이 뇌를 자극하여 치매 예방 효과를 가져옴. 사회적 관계 유지 직장 또는 사업을 통한 인간관계는 고립을 방지하고 우울증 예방에 효과적. 소득 유지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생활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이는 곧 건강 수명 연장으로 이어짐. 해결책. 퇴직 후에도 파트타임, 컨설팅, 온라인 강의, 유튜브 등 생산적인 활동을 지속하세요. 은퇴 후에도 배우고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면 뇌 기능 저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AI, 디지털 기술, 온라인 사업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학습은 미래의 생존력을 키우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 건강이 곧 재산. 퇴직 후 운동과 식습관이 생존을 결정한다. 퇴직 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이유. 은퇴 후 갑자기 생활 리듬이 무너지면서 신체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불규칙한 식습관이 형성되면서 건강이 악화됩니다. 특히 퇴직 후 5년 내 사망률이 급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운동 부족, 근감소증 증가, 대사질환, 당뇨, 고혈압 유발, 스트레스 증가, 면역력 저하, 만성질환 악화, 생활 패턴 붕괴, 수면 부족, 뇌 기능 저하. 과학적 근거. 근육 감소가 사망률을 높인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퇴직 후 근감소증이 진행되면 사망 위험이 2배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신체 대사 기능이 저하되면서 만성질환 발병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해결책. 퇴직 후에는 최소 주 3회 이상 운동을 해야 합니다. 특히 저항 운동,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 손실을 막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 중심의 식단을 유지하고 고기뿐만 아니라 콩, 두부, 생선 등 다양한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매일 6,000보 이상 걷기를 실천하면 뇌 기능과 심혈관 건강을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3. 돈을 지키는 사람 vs 날리는 사람. 퇴직 후 경제 관리의 차이. 퇴직 후 파산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퇴직금과 연금을 소비성 지출로 탕진한다. 아무런 수익 구조 없이 무리한 창업을 시도한다. 단기적인 수익에 집착해 고위험 투자 주식, 코인 등에 뛰어든다. 반면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구축해둡니다. 파이프라인 소득. 소극적 소득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연금, 부동산 임대 수익, 배당금, 유튜브 수익, 강연료 등. 온라인 비즈니스, 전자책, 블로그, 강의 등을 활용한 수익 창출. 과학적 근거. 경제적 스트레스가 건강을 무너뜨린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경제적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은 심장병 발병률이 1.5배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은퇴 후 재정이 불안정하면 수면장애, 우울증, 고혈압 등의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결책. 퇴직 전 35년 동안은 새로운 소득원을 만들 준비를 해야 합니다. 퇴직 후 고위험 투자, 코인, 단기 주식 투자 등을 피하고 안정적인 투자, 배당주, ETF, 부동산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고정비를 줄이고 은퇴 후 소비 패턴을 현실적으로 조정하세요.
결론 퇴직 후의 생존 전략. 결국 준비된 사람이 승리한다.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세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새로운 일을 지속한다. 건강을 철저히 관리하고 운동과 식습관을 유지한다. 소득원이 끊기지 않도록 철저한 재정 계획을 세운다. 당신의 은퇴 후 10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늦기 전에 시작하세요. 지금 당신이 50대 또는 60대라면 오늘부터라도 새로운 소득을 만들고 운동을 시작하고 재정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퇴직 후의 삶은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퇴직 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